어? 큰일을 보고 그지 같은 거. 185쪽 했나? 합리성은 현대를 이전 시대와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다. 합리성에다가 또 그러시네. 현대 이전이면 뭐야? 근대지, 근대, 전근대, 그지? 합리성이라는 게 현대를 이전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도 내고 먹어야지. 이 큰 산이라는 요 소설 있지. 이것도 수능 특강이 지금 2번인가 3번째 계속 나오고 있는 소설이야.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였지. 실상은 표면적으로 개인들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부터 좀 밑줄쳐. 속으로는 비합리적인 태도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의 원인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럼 방금 전에 읽었던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랑 이기적인 세태랑 같이 가는 걸 알겠지? 그게 왜 그런 거라고?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가 부재해서 그렇다. 이 작품은 큰 산에다가 별표 줄래?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지. 큰 산은 밑줄쳐라.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 큰 산의 상징적 의미가 그냥 나와버렸네.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가는 현대인이 지닌 가치 부재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대. 그럼 이제 내용을 읽으라고. 쉬워 내용 자체. 첫눈 내용처럼 계절이 언제란 얘기냐? 겨울. 첫눈 내린 어느 날 아침 나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내가 나왔다는 거는 되어나 시점이 몇 인칭이라는 얘기지? 1인칭 흰 남자 고무신 한 짝. 걔한테 별표 받자. 남자 고무신 한 짝. 그게 마당에 떨어진 걸 보고 밑줄칠래?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그러면은 동준아 너무 쉽다. 네? 이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은 무슨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어?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소설. 좋아. 나는 고무신 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북 살 때, 북한에 살 때 밭에 떨어진 집가다비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려서 집가다비 짝에다 별표 먹자. 그리고 위줄 시작. 공포를 느꼈던 기억. 그러면은 강민아, 네. 아까 이 새끼 지금 뭐 때문에 불안을 느꼈지? 흰 남자 고무신 진짜 어렸을 땐 뭐 때문에? 기가 답이 작. 영웅이냐? 흰 남자 고무신하고 집가다비 짝이랑 어떻게 돼?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지 둘 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위에다 살포시 쓸까? 지금 얘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근데 아내가 있는겨?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냐? 인대상 과거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소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수 있어. 구성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알수 있지. 역순행적 구성. 초등학교 4학년 때를 떠올리는 거니까. 나 동그라미. 나는 밭에 벌어진 신짝 하나를 보고 공포했던 일이 있다. 그럼 밭에 벌어진 신짝에다 별표 받고 공포했던 일이 있다에다 밑줄 박아야지. 그게 그러니까 자 친구들 잘 생각해봐. 우리 집에 남자 고무신 한 짝이 떠올라서 공포에 떨었고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며. 그럼 아까 전에 했던 흰 남자 고무신 한 짝은 또 무슨 역할을 해?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집에 들어와서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유사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니까. 이해돼? 과거 회상의 매개체. 그럼 이게 지가 다비짝이에요? 네? 집과 다비짝. 그렇지 그렇겠지? 지가답 입장이 그 집신 같은 건가? 신발이야 신발. 그게 뭔지 나와 이제. 이 새끼들 숙제 하나 티를 내네 이거. 아, 기억이 안 나네. 그지 같은 새끼들. 아 기억났다. 그래? 네. 모르면 아 당연하지. 여기 선생님 저기 불 피우고 있는 거. 이거 그거잖아요. 그 아내가 계속 던져갖고. 그게 고무신이야 이 새끼야. 네. 이렇게 등갈비 하나 뽑아가지고 저기 같이 쪽갈비 나눠 먹어야 돼 애들이야. 계속 가볼까?
비 오는 속에 누밭에 앞대가리 부분이 무이 무성한 밭 속에 처박혀 있는 검정색 별표처럼 집가다비. 그게 노동자들이 신는 그런 작업화 같은 거야, 작업화. 발 뒤축기에 3개의 호크까지 말짱하던 이 일이 지금 뒷등이 선득할 만큼 기억에 또렷하다. 응? 그렇게 막 뒤에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기억에 막 잘 남아있다. 중학교 4학년 때 너네, 너 원석이, 너 어디 초 나왔냐? 용암초. 너 중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 뭐야? 이거 봐. 너 주재현, 너 어디 초 나왔어? 청룡초. 청룡초. 4학년 담임 이름 뭐야? 그거 봐. 민영이, 너 월봉초 나왔지? 너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는 이름 뭐야? 이거 봐. 몇 번이었어 너? 몇 반이었어? 반 번호도 모르잖아. 그걸 몰라? 근데 넌 누구였는데? 유정수 쌤이요. 누구? 유정수 쌤. 이 새끼 모른다고 그냥 아무 이름이랑 막 얘기하네. 저 기억나요. 누군데? 저 이미경 쌤. 확실해? 네. 아니면 아니면요? 저희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요. 이 아물기 새끼 갑자기 탈룰라를 해? 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4학년 때 얘기를 왜 해주지? 어머니가 같은 조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셔? 네. 비밀 아니야? 좀 써있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너 4학년 때 몇 반이었는데? 저 3학년 때 2반이요. 몇 번이었는데? 27번. 오! 기억력이 좋네. 그걸 공부에 연결해야 될 텐데. 어쨌든 4학년 때면 거의 기억이 잘 안 날 거란 말이야. 근데 등이 서늘할 정도의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거지. 얘네도 근데 잘 생각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면 기억이 안 나도?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선생님이 있었다.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돼지기 얻어맞은 적이 있다. 그럼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계속 날 거라고. 오늘 내가 아까 엄마랑 장모님이랑 이제 예비 장모님이랑 이제 예비 와이프랑 한복을 맞추러 갔다 왔어. 오. 근데 한복을 맞추러 갔다 왔는데 한복을 맞추다가 이제 피팅을 하러 가잖아. 여자친구가 피팅하러 갔는데 3시에 너무 어색해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한복에 관한 에피소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5살 때야, 5살 때. 내가 지금 35세니까 그럼 30년 전 일이야. 아유. 기억이 날 리가 없잖아. 근데 내가 5살 때 기억이 나는 게 딱 하나 있어. 설날에 그 한복을 원래 잘 안 입잖아, 살면서. 그 어렸을 때 꽃가옷 같은 거 명절 되면 입기도 하잖아. 근데 그걸 입고 큰 집에 가는데 제사 다 지내고, 우리 큰 집이 시골의 가장 끝집이야. 길의 끝에 있는 집. 그 앞에 집 몇 개 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시골에 보통 개를 키우지. 근데 우리 큰 집 바로 앞에 있는 집에 개를 키웠는데 졸라 큰 거. 똥개. 개가 풀려 있었던 거야. 목줄이. 그래서 나랑 친척형이랑 지나가면서 그때 묶여 있는 줄 알고 막 깝치면서 막 가고 있었어. 근데 이 개가 목줄이 풀려서 갑자기 존나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랑 친척형이랑 이제 뛰었지.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근데 친척형이 뛰어가다가 돌뿌리를 갖고 자빠진 거야. 그래서 나는 보면서 하고 도망갔지. 큰 집으로 빨리 가가지고 이제 큰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막 울면서. 죽었어요. 큰 형이 큰일 났더니 걔가 잡아간다고. 그래서 큰 엄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랑 같이 슬리퍼 신고 뛰어나가는데 친척형이 막 쌍코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막 걸어 돌아섰어. 걔한테 맞은 거예요. 알지, 걔는 그냥 옆에서 짖기만 했겠지. 그 형이 이제 무서우니까 자빠져가지고 코로 자빠져서 쌍코피 터진 거지. 강아지 보신 거안 됐어요. 이 새끼야? 근데 이제 그렇게 5살 때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큰 에피소드들은 기억이 남는다는 거야. 30년이나 된 일이면. 얘도 그렇다는 거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기억이 안 날 텐데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등이 서늘할 정도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았다. 이해돼? 대학원이 너 네가 의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과거의 일이 뭐야? 또 두 살 때 비행기 탔을 때 이따 계획 하지 말고. 저 비행기 타본 적 없고요. 나도 얘기하지 않았나? 뭐지? 7살인가? 그게 가장 과거야? 7살 때가? 제 머리를 그때 다쳐서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다 기선네. 코카콜라 그 페트병에 그 젓가락 달군 다음에 물총을 만든 다음에 그걸 신나서 화장실에서 막 뿌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벽에 오줌 마려서 뛰어가다가
자빠져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때부터요. 그 7세 이전의 기억이 없어? 그럼 너는 지금 19살밖에 안 살았는데 7세 이전의 기억은 다 날리고 12년의 기억 갖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오히려 더. 마음만 젊으면 대단한데? 어쨌든 그랬대. 바로 네모치자 태평양 전쟁. 오늘 동준이 네? 한국사 왕이라고 적었다. 태평양 전쟁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1970년대. 태평양 전쟁이 네. 누구랑 누가 한 전쟁인데? 미국, 오, 미국하고 중국. 아니 일본이라고 알려줬잖아. 미국이랑 중국이랑 언제 전쟁했어? 1930년. 진주만 몰라. 그거는 좀 뒤야. 1941년부터 45년까지. 진주만.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폭탄 썼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한 거 아니야? 45년에 끝난 거지. 저희 독립 언제 했어요? 45년에 8월 15일에. 그게 태평양 전쟁이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니? 70년대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태평양 전쟁 때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과거 해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전쟁이 나던 이듬해였는가? 그 무렵에 집가다비는 대유행이었다. 본시 거기 밑줄 줘봐. 광산 노동자 용. 그거 봐 나왔네 이 새끼들아. 집가다비의 짝이 집가다비가 뭐래? 광산 노동자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검정색 생김부터 광산용으로 꼭 어울려 보였었다. 우리 마을에서 오리쯤 내려가면 철도 공장과 피혁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을 면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리 몰렸었고 해주시네.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을 면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리 몰렸대. 또한 징용이 뭐냐? 징용. 일하러 병원에 징용이 강제징용. 그게 뭐야? 전쟁에 끌려가는 거. 그럼 전쟁에 끌려가기 싫잖아. 네. 그리고 네가 알대로 강제로 광산 노동자로 끌려가기 싫잖아. 네. 그래서 어디 갔대? 철도 공장하고 피혁 공장으로 가는 게 유행이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집가닥의 짝이 왜 유행했는지도 알겠네.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가다비는 집집마다 흔했던 것이다. 그때 그 무밭의 집가다비 짝이 극도로 무서웠던 건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집가다비가 지닌 평범하고도 단순한 용처를 떠나 생판 엉뚱하게 무밭에 처박혀 있어서 그 집가다비의 집가다비로서의 노선욱은 룰에서 벗어져 나온 점이 공포감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그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 거지? 어렸을 때 나한테 그게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 하나하나 뭐로 추측했니? 그게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집이나 공장이 있어야 될 게 어디서 발견돼서? 무밭에서 발견되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무서웠을까?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왜 무서웠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일까?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냥 그 정도로 청결에 치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무렵 모든 신의 바닥 고무는 고무 성분이 덜 들어가 녹신녹신하지 못하였으니까 어쩌다가 바닥에 중동이가 뚝 부러져 더 이상 못 신게 돼서 훌쩍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 한가운데로 멀리 버리고 한 짝은 이렇게 가장자리께로. 이 집가다비 짝에만 한해서는 분명히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집가다비 짝이 무밭에서 놓이게 된 이유를 추측했다는 것이. 공포감이고 뭐고 느껴질 건덕지라고는 없다. 아, 지금에야 생각난다. 그날은 마가을비가 내렸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나는 저녁답에 혼자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머릿속을 짜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만 늦게 돌아오게 됐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봐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거. 지금 얘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과거 해상하고 있지. 근데 서술어를 잘 봐.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지 않아?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건데. 근데 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 그건 현재형 아닌가? 그렇게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어미를 현재형으로 쓰면 무슨 효과가 있냐? 생동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게 서술상 특징 물어보는 문제로 간혹 출제가 돼. 분명히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서술어에는 뭘로 쓸 때? 현재형으로 쓸 때. 그게 생동감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그게 서술상 특징 문제로 가끔씩 물어봐. 알겠지, 태연? 네. 확실히 이해되지, 도원?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별표처럼 큰 산. 봐봐. 아까 큰 산이 무슨 기능을 했었지, 보기에서? 큰 산? 아, 빨리 찾아가봐. 모르면 씨, 별표 치고 하잖아. 보기에서 큰 산이 무슨 역할을 했어, 김강민 씨? 그 운동실을 아우르는 그런적 가치를 상징하죠. 근원적 가치라고 했잖아. 얘 지금 집에 오는 길에 뭐가 내려? 비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지? 큰 산이. 큰 산이 안 보일까봐 쓸쓸해 있었대. 그럼 큰 산이라는 건 긍정적인 소재니 부정적인 소재니? 확실히 긍정. 왜? 나한테 정신적 근원이거든 그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산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 존재였거든. 근데 지금 뭐가 내려? 비가 내려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 정도로 표현하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그래. 큰 산은 구름에 깜빡 가려진다. 자, 그리고 이제 중략 이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 현재로 돌아오겠지? 그럼 이 과거에서 왜 할 것 같아? 내가 두려움에 떨고 어려울 때마다 뭐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지? 큰 산. 그리고 이제 현재에 나 뭐 느끼고 있지? 집에 날라온 고무신짝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그지? 어마! 저기 뭐요? 헛간 쪽에 볼록담을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봤다. 뭔데? 나똥 감춰. 나 바로 비추시자. 가슴이 철렁해지면서 문득 열흘 전에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민혁 퀴즈다. 열흘쯤 전에 그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야? 민혁이 어디 갔나? 네. 열흘 전쯤 그 일이 무슨 일이야? 큰 산을 봐? 큰 산 초등학교 4학년 때 떠올릴 거 아니었어? 열흘 전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얘가? 뭐야 큰 산? 아니 큰 산이래. 열흘 전쯤에 있었던 일이 뭐야? 이런 망하는 거야. 강민 열흘 전쯤에 있었던 일이 뭐야? 고무신짝. 그래 고무신짝이 우리 집에서 발견돼. 좋았어. 그러니까 불길한 거지. 분명히 집에 고무신짝이 있었던 걸 처리했을 텐데 열흘쯤 지났는데 우리 집에서 또 뭐가 발견됐어? 고무신짝이 발견돼. 예를 들면 이거 무슨 상황이냐? 하느님의 집 앞에 어떤 새끼가 신발을 버리고 간 거야. 그래서 어떤 새끼가 나 관찰하고 있구나. 무서웠어. 그래서 분리수거장에다가 갖다 버렸어. 뭐 헌 옷 수거함에다 신발을 버렸는데 열흘 뒤에 우리 집 앞에 그 신발이 또 놓여 있는 거지. 피해망상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비싼 거일 수도 있죠. 헌신짝입니다. 그냥 죽어라. 열흘 전쯤에 그 일이 떠올라서 급하게 다가갔다고. 알겠어 동주? 동시에 좀 전에 그 화나던 겨울 아침 대뜸 우리들 사이에 미주시자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하고 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중략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겨울 아침인데 눈이 왔어 막. 그래서 아내가 신나가지고 막 남편한테 눈 왔어 막 눈 밟고 막 신나서 난리가 났어. 근데 약간 나가 티 같은 사람이야. 성향이 티야. 그래서 뭐 눈 왔는데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아내가 하도 막 눈 왔다고 막 눈 맞은 개 마냥 신나하니까 맞춰주려고 마당에 나간 거야. 근데 그 마당 구석에서 뭐가 발견되냐? 마당 구석에서 그 열흘 전쯤에 쓰레기통에 버렸던 고무신짝이 또 발견된 거지. 그래서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 거야. 아침에 막 기분 좋았거든. 자,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살았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끝 머리에 정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온 듯한 이주처럼 공포 속으로 휘어감겼다. 그러니까 그 고무신짝을 보고 무슨 감정을 느꼈다? 공포를 느꼈다.
아내도 까맣게 집에 열립니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돌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며 짓거렸다. 그러니까 아내가 했던 말 봐봐. 이거 재밌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너네 아내가 한 말을 짓거렸다 그래? 니네 집에 가면 아버님이 니네 어머님이 하는 말을 듣고 왜 이렇게 짓거려?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왜 나가 아내가 한 말을 짓거렸다고 해? 가부장적인. 아유 씨. 이런 말들에 서술자의 태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아내가 한 말이 긍정적으로 들려 부정적으로 들려. 부정적인. 그래서 짓거렸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서술자인데 어떤 인물이 마음에 안 들어. 걔가 싫어하는 인물이야. 그럼 서술할 때 걔 얼굴을 뭐 표현하고 싶다. 뭐 대원이의 얼굴 이렇게 안 해. 대원이의 대가리는 왜 저렇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 아내의 말에 대한 어떤 태도가 나의 부정적인 태도가 깔려 있는 거라고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섭? 알것 같아. 뭐? 죄송해요. 효택 미안. 웃어? 제 이름이 성피죠. 효섭이가 양효섭 아니냐? 양효섭이 누구야? 그건 양요섭 아니야? 아, 효섭이면 그냥 안 해? 크러쉬 이름이 효섭 아닌가? 안효섭이가 배우? 그 배우 씨발 너무 다르잖아. 왜요? 비쌀 수도 있죠. 너랑? 네. 되게 양심 없네 이거. 집에 가서 씻을 때 거울 봐. 올라갈 수도 있고. 네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다. 또 엄마한테 일러야겠다. 꼭 일러라. 근데 네가 노란색깔 저지 입고 온 마음에 든다. 아 이쁘죠? 이 새끼들 봐봐 이거. 어? 바둑돌 새끼들 이거. 몰라. 다 검정색하고 흰색밖에 색깔이 없어? 여기도 파란색 어둡잖아요. 파란색 얼마나 좋니? 어둡잖아요. 뭐가 어두워? 내가 어둡지 말라 그랬어? 흰색 검정색을 입지 말라고. 무슨 오목이야 오목? 이따 집에 갈 때 너네 둘 빠지고 니네 둘 앞으로 한 명 뒤로 가면 오목이냐고. 다양하게 입어. 계속 가보자고. 자 그렇게 나는 아내를 금방 신내린 무당 쳐다보던 미주셔야. 봐봐. 야 봐봐봐. 분명히 아까 9에서 70년대에는 합리성을 띠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신내린 무당은 합리적이야? 그게? 아니요. 비합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비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봤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무당 쳐다보듯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 쳐다보았다. 돌아다니는 년이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자가 분명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뭐시?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락부락 얼굴까지 되며 말한다. 왜?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네 집에 미신이 들어올까봐 남의 집 담장에 갖다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니? 미신을 믿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고. 그렇다고 지네 집에 나쁜 기운이 올까봐 남의 집에 던지는 거는 어떤 행동이야?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지. 그걸 추궁하는 거야. 왜 그런 행동을 해? 이해돼? 그렇구나.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말했대.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라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아니지. 이렇게 된 모양이다. 하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추측하는 거지. 왜냐면 누가 한 일이니까. 누가 한 일이야? 아내가 한 일이니까 서술자인 나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 이 고무신이 나타나게 된 게 어떻게 됐는지 추측하는 건 아마 뻔하지. 아내가 남의 집 담장에 던졌고
그 집 주인도 그 미신을 믿고 다른 집 담장에 던졌을 거고 그렇게 마을에서 돌고 돌다 어느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우리 집으로. 그 얘기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신을 믿고 비합리적인 이기적 세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소설일 거란 말이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어느 집 부부들도 쩡한 느낌의 휘감기와 간밤내 근처 들이동부터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집이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런 비합리적인 미신을 믿는 걸 들키기 싫어? 좋아. 싫은 거지.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올라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 놓았을 것이다. 그러다 담장 안에 맨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미주처럼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 지금 얘네들이 사는 곳이 있잖아. 젊은 좀 부유한 계층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미신을 믿는 걸 남들한테 들키고는 쉽지 않은 거지. 이해돼? 모두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바꿔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 겉으로는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사실은 미신 같은 걸 믿는 비합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야. 이중적인 모습. 알겠어? 효택.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걸 사자성어라 뭐라고 해? 역지사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고3 입에서 겉바속촉 같은 게 나와? 응? 칙촉 같은 새끼야?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거. 너네 천고애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않나? 2학년 때 공방 아니 니들도 마찬가지잖아. 공방전 할 때 표리부동 배웠잖아. 그치 조재현. 겉과 속이 다른 게 뭐라고? 표리. 몇 개 더 알려줄 테니까 써봐. 양두구유. 양도? 양두구유. 구육이요. 속담처럼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뜻이야. 그럼 구가 늑대예요. 개구자야 개구자. 그 서양 속담이다. 우리 말로 하면 개. 구유예요, 유이예요. 육. 또 써라. 구밀복검. 복검. 구밀복검. 그거잖아요. 그 좋은 거 해줄 거라는 소은 검으로.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배에 칼을 숨기고 있다. 이게 구밀복검이야. 구밀복검.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언제 찌를지 모르는 준비라고 해요. 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 웃을 상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공신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얘기를 우리 부부끼리만 담당할 자신이 우리는 없어. 자, 문제 풀어야지. 1번 A의 서술상 특징. 이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지. 이야기 속 인물 나가 아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걸 추측하고 있으니까 몇 번이고? 2번으로 가야지. 그럼 직가다비 짝과 고무신작 다 어렸을 때 나와 현재의 나에게 뭘 불러일으키니?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니까 1번으로 가야지. 그 다음 3번에 민영아 디귿 가서 읽어볼래. 디귿. 그게 내가 집에 혼자 돌아온 이유야? 전혀 아니지, 그치? 그런 날에는 뭐가 안 보여? 큰 산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상실감을 느꼈던 거지. 비가 와서 내가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어디서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 하나? 내 뱃살이 이 정도다 봐라 이씨 하고 보여주는 건가? 그 다음에 4번에 또 숙제 했잖아, 그치? 네. 몇 번 썼나? 2번이요. 읽어봐라. 성신 내리는 무당은 비합리적인 태도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내의 모습을 상대합니다. 그게 틀렸지, 그치? 네. 신 내리는 랭 무당이 비합리적인 아직 이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내를 비유한 거지. 물론 아내가 비합리적인 태도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금방 신내리는 무당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현대소설 6 그리고 5는 전에 했었어. 그래서 현대소설 4 현대소설 3 현대소설 2까지 풀어와. 그러니까 남은 현대소설을 다 풀어오면 돼. 그럼 우리 현대소설 끝나고 이제 갈래 복합으로 넘어갔어. 문학도 빨리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모의고사 숙제가 있었던 거 절대 까먹지 마. 금요일날 빠져서 못 받은 사람 오늘 앞에서 다 받아가.